네, 이제 사주명리 기초과정 제4강을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제목을 사주란 무엇인가라는 말을 한번 제목을 붙여봤는데, 이 제목을 붙인 이유는, 아, 흔히 제 주변에서도 그렇고 제가 상담을 하다 보면 되게 사주를 이렇게 미신처럼 어떤 개념을 갖고 있거나 또는 미신화돼서 어떤 점을 치는 도구, 막 그런 개념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거의 90%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주는 어떤 과학이다. 사주는 하나의 논리적인 학문이다. 이런 개념을 가지고 상담을 한다거나 또 주변에서 실제 사주를 공부하는 분들조차 어, 어떤 하나의 뭐 논리 그런 면에서 접근하는 게 아니고 용어나 이런 걸 외워서 도화살, 백호살, 뭐 장성살, 뭐 화개살, 이제 이런 용어를 써가면서 상담하는 분들이 많은데, 하여튼 저하고는 그쪽하고는 코드가 아닙니다. 저는 그래서 그럼 과연 사주라는 게 왜 과학적인지를 한번 우리가 이제 접근해 보자는 취지에서 이 제목을 제가 붙인 겁니다. 자, 이 그림을 제가 이제 한번 캡처를 했는데요. 우리가 사주 팔자라고 하는 거, 우리가 인간은 누구나 이제 생년월일이 있죠. 여기에 시간이 있습니다. 몇 시에 태어났다고 하는 시간. 바로 이 시간에 의해서 누구나 다 팔자를 갖게 됩니다. 이 팔자. 그러면 이 팔자가 왜 생기냐고 하는 그거에 대한 한번 어떤 질문을 던져봐야 됩니다. 이 태양계 그림을 제가 그린 이유는 바로 우리 지구라고 하는 이 별, 여기 지구입니다. 이게 수성, 금성, 지구, 여기 화성, 여기 조그맣게 보이는 게 달입니다. 그리고 이제 목성, 토성, 뭐 천왕성, 명왕성 뭐 이렇게 가겠죠. 즉 이 지구라고 하는 우리 별이 태양계 주위를 계속 어떤 자전과 공전을 통해서 계속 움직이고 있죠. 이 자전과 공전을 통해서 움직이면서 어떤 우리가 보이지는 않지만 하나의 에너지가 이제 나온다고 보는 겁니다. 옛날 성현들이. 그래서 이 어떤 나온 에너지, 그 에너지가 바로 언제 바로 생기냐면은 태어날 때, 탄생했을 때, 인간의 생명이 탄생했을 때, 생년월일 시간, 요때 바로 어떤 에너지가 이 기운이 응한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이 탄생의 순간이 상당히 중요한데, 이 탄생의 순간을 부호화 그리고 기호화 시켜버린 게 바로 십간입니다. 십간. 그래서 이제 십간을 접근할 때 여기서 바로 접근의 문제가 나오는 거죠. 십간을 접근할 때는 이게 생명이구나. 생명체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생명체. 그래서 좋은 사주라고 봐야 되는 사주들은 생명이 바로 생명이 태동할 수 있는, 즉 생명이 살아 숨쉬는 그런 사주는 좋은 사주입니다. 이것도 이제 1차적 개념인데 어떤 분, 이제 제 손님 중에 단골분이세요. 그분이 바로 이제 신금일간이신데 이분은 자기 사주에 이제 목이 뭐 있긴 있죠. 있는데 목을 키우는 구조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근데 이 사주도요. 이 신금이라고 하는 이 금이라는 것도 하나의 종자씨 이런 개념으로 봐야지고 이 생명체로 현상을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은 내 사주는 목이 없네. 그래서 뭐 생명체를 키우지 않네. 그래서 나쁜 사주구나. 이런 개념을 절대 갖지 말라는 겁니다. 절대 갖지 마세요. 이런 사주는 또 다른 어떤 방법으로 접근해서 풀어내는 방식이 있습니다. 지금 시간은 개념을 잡아야 되기 때문에 제가 이제 기초 개념 바닥을 쳐드릴 겁니다. 마치 콘크리트로 뭐 125층짜리 건물을 올릴 때 기초를 탄탄히 지어놔야 되죠.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이게
이 기초가 되어 있어야만이 격국으로 사주를 푸는 분들이 놓치는 게 많아요. 뭐 제가 이분들을 100% 부정을 할 수는 없으나 이 놓치는 부분을 바로 이 생명론으로 커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생명론 가지고 바로 그 사람의 그릇까지, 그리고 대운까지, 그리고 세운까지. 세운은 이제 1년의 운을 세운이라고 하는데요. 그리고 매일매일의 일진운까지 다 유추 해석이 가능하더라. 뭐 그렇다고 제가 다 한다는 얘기는 절대 아닙니다. 저도 많이 지금 부족합니다. 자, 다시 이제 강론하고, 아하, 이 십간이라고 하는 것은 생명체구나. 생명체라는 것은 항상 살아 움직이죠. 살아 움직입니다. 그래서 이 좋은 사주는, 또 하나의 좋은 사주는 바로 기가 살아 움직이는 거예요. 기가 살아 움직이는 사주가 좋습니다. 예. 근데 이것도 100%는 아니에요. 구성에 따라서 사주는 달라진다는 얘기죠. 예, 대체적으로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십간이 그러면은 하나의 생명체인데, 한번 이제 갑을, 십간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게 갑을, 병정, 무기, 경신, 임계가 있죠. 이게 바로 십천간이라고 하는데, 이거에 대한 개념을 접근할 때 반드시 격국과 신살로 가지 마시고 생명체로 접근을 하세요. 생명체로 접근을 해서 예를 들면 갑을은 목인데 이 목을 이제 우리가 보통 나무라는 표현을 많이 씁니다. 네, 나무라고 보지 마시고 생명체의 탄생, 씨앗 이런 개념을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갑을목이면 우리가 소위 말하는 뭐 좋은 사주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목이 계절에 맞게 그 용도로서 어떤 작용을 하면 그 사주가 최상급 사주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주는 계절과 용도라는 쓰임의 문제가 나오는 겁니다. 단순히 뭐 격국으로 정관격이다, 정인격이다 이런 개념으로 사주를 절대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사주를 항상 생명론적인 하나의 에너지로서 접근을 하고 그 사주를 해석하려는 관법을 처음에 머릿속에 인식을 시켜놔야 됩니다. 왜 그런지 한번 생각을 해보셨나요? 이유가 바로 다 있습니다. 무슨 이유냐? 사주는요, 여러분들 이제 그 동양학과 같은 데서 공부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사주가 제 기억으로 몇십만 가지의 경우의 수가 있습니다. 이 8자밖에 안 되지만 엄청난 조합의 숫자가 나올 수 있어요, 사주는. 왜냐하면 천간이 4개니까 각각의 연월 일시에서 그게 또 바뀔 것이고 지지도 마찬가지로 12개의 지지가 있는데 그 역시 또 변화무쌍하게 바뀝니다. 그래서 바로 제일 중요한 게 이 운동성이라는 하나의 관점, 그리고 기의 뭐 세기, 기가 얼마나 에너지가 얼마나 센지 약한지, 이게 이제 소위 말하는 그 신강신약법이죠. 우리가 격국에서 말하는 신강신약적인 개념인데 요거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어쨌거나 운동성, 기의 세기, 그리고 계절에 맞는 바로 용도, 일간의 용도를 얘기하는 겁니다. 일간의 용도, 이게 바로 천명이죠. 이런 관점으로 사주를 접근해야 되는 겁니다. 다음에 이제 차트를 한번 보고 조금 이제 이렇게 맛보기로 이렇게 접근하는 그 방식에 대한 한번 학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지금 마땅히 생각이 안 나서 바로 이제 추미애 장관의 사주와 이게 옛날 이승만 대통령의 사주라고 합니다. 시가 정확한지는 저도 잘 모르겠는데
여하튼 뭐 이시라고 보고 연월일까지는 아마 다 오픈이 됐기 때문에 그 옛날에 독일 박재환 선생님의 그 명리 요강인가 거기에도 이런 명조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이 사주는 이승만 대통령의 사주가 분명하다. 그리고 제가 보기에도 이 사주는 뭐 우리 추미애 장관님 사주가 저는 뭐 거의 100%라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사주가 보면 딱 그죠 이제 법 법밖에 공부할 게 없습니다. 이 사주는 공부밖에 할 게 없죠. 이 사주가 이제 그런 식의 개념인데 제가 이제 요 사주를 보면 이게 하나의 이런 우주의 이런 천체 운동에 의해서 하나의 기가 인간에게 영향을 미치죠. 인간에게 영향을 미치는데 그게 바로 생년월일 시간에 나와 있더라. 그래서 무술년, 임술월, 개유 일에 태어난 겁니다. 추미애 장관님이 여기는 이승만 대통령님 같은 경우에는 을해년, 김묘월, 정해일, 경자시에 태어난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두 개의 사주를 접근할 때, 풀 때, 이 바로 토라고 하는 이 술월에 대한 특징, 그리고 묘라고 하는 묘월에 대한 특징이 먼저 머릿속의 개념에 잡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게 만약에 잡혀 있지 않고 다른 방법으로 이 사주에 대한 접근을 하게 되면 좀 안 된다. 예, 제가 지금 사주를 보는 방식에 대한 거를 지금 이제 강의해 드리는 겁니다. 서서히. 그러면 왜 계절이 중요한가요? 왜 계절이 중요할까요? 연월 일시 중에 왜 계절이 중요한가? 우리가 예로부터 계절을 월령이라고 그랬죠. 월령이다, 등령이다 뭐 이런 표현을 쓰는데 이 사주의 모든 일단 개념을 이렇게 잡으셔야 됩니다. 계절에 의해서 월지죠. 이제 쉽게 월지입니다. 월지에 의해서 천간 4개, 4개의 글자와 지지 3개 글자의 바로 쓰임, 존재 가치가 결정이 돼 버리는 거예요. 결정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봤을 때 좋은 사주라고 봐야 되는 사주는 어떤 사주냐면 그 계절에 맞게 버리는 글자가 하나도 없는 글자가 바로 버리는 글자가 없는 사주. 모든 글자가 거기에 맞게 딱딱 쓰임이 되는 사주가 좋은 사주입니다. 일단 이렇게 개념을 잡으셔야 돼요. 그래서 바로 계절은 임금이다. 항상 이 개념을 잡으셔야 됩니다. 계절은 임금이다. 그러면 이 계절은 임금인데 이 바로 계절이 바로 이제 월령이죠. 월령이 임금이다. 이렇게 개념을 잡으셔야 돼요. 그럼 나머지 글자는 뭔가요? 나머지 글자요? 그거는 바로 신하입니다. 신하. 바로 임금이 부리는 신하들이에요. 그래서 임금이 부리는데 신하들이 말을 잘 들어야겠죠. 그러면 그 나라는 바로 이 태평한 나라가 되는 것이고 태평한 나라가 되면 그 사주의 그 당사자도요 아주 태평한 사람입니다. 평화로운 사람이 돼요. 근데 임금의 말을 이제 임금이 월령인데 임금의 말을 안 듣는다. 다른 글자들이. 그럼 뭐 이제 뭐 구테타가 나고 또 구테타를 진압하기 위해서 이런 이제 뭐 파경군들이 나와서 용호군 같은 경우 고려시대 보면 용호군 같은 게 가서 바로 황제를 지키겠죠. 그러면 나머지 글자들은 이제 뭐 깨지고 다치고 상처 입고 이게 뭐냐? 이게 바로 이제 우리 인간사 소위 말하는 그 불행한 사건들. 나는 불행해요. 나는 돈을 못 벌어서 참 마음이 아파요. 누군가와 연인과 헤어져서 마음이 아파요. 이게 바로 다 이런 것들인 겁니다. 바로 임금, 월령이죠, 월지. 월령과 나머지 글자들이 친하지 않으니까 서로 깨지고 다치고 부수고 뭐 싸우고 난리 나는 거죠. 바로 이런 식의 개념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첫 시간이니까 바로 이 추미애 의원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장관님이었죠.
장관님 같은 경우는 수월에 태어나신 분이에요. 이 이승만 대통령은 묘월이란 말이에요. 이게 완전 성향이 인생길 자체가 이 사람들은요, 이 두 분은 제가 이제 비교하기가 참 좋아서 올려놨는데 성향이 완전 반대입니다. 성향, 성격, 라이프 스타일, 그리고 인생의 향방. 이게 이제 여자 사주기 때문에 좀 그러지만 이게 남자 사주였다면 또 해석이 많이 달라질 건데요. 그 부분은 다음에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요 강의는 어쨌거나 유튜브로 이제 공개용으로 하는 강의고, 아, 원래는 이 강의 이제 유료 강의입니다. 네, 조금 이제 홍보하는 입장에서 한번 올려볼 생각인데, 깊이 있는 상담은 안 하겠지만, 이렇게 보면 이승만 대통령은 묘월이에요. 묘월에 목과 화와 토와 금을 보고 있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추미애 장관님 보면 술월에 무토와 개수, 임수밖에 안 보고 있어요. 요 사주가 참 이게 좋은 이유가 요 임수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참 이게 이런 사주가 인덕 우리가 소위 이제 상담하다 보면은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요런 사주가 인덕이 아주 끝내주죠. 네, 아주 인덕이 좋은 사주입니다. 그래서 고 이제 김대중 대통령의 어떤 발탁을 받아서 어, 대구지법에서 이제 옛날에 그 운동권 있는 학생들 이 추미애 장관님이 좀 많이 변론을 많이 해줬죠. 그래서 그 인연으로 옛날에 평화당 대변인인가 이렇게 해서 입문한 걸로 알고 있는데 어쨌거나 이런 사람들이 이제 바로 판사를 해야 돼요. 판사 검사는 참 미안하지만 이런 사주 형태들이 무조건 진로를 잡아야 됩니다. 그래야 사회가 바로 서는 겁니다. 제가 특정 정당을 절대 지지해서 하는 얘기는 절대 아닙니다. 오해 안 하셨으면 좋겠고요. 저도 윤석열 그 장관 사주도 인터넷상에 있는데 뭐 나름대로 좋은 점이 있죠. 근데 윤석열 장관 사주와 추미애 장관 사주는요 또 완전히 다릅니다. 성향이. 하여튼 어쨌거나 이 사주는 수월이기 때문에 바로 사주 자체가 가을의 그런 서늘한 기운을 갖고 있는 거죠. 아주 침착합니다. 침착하고 나서지 않고 그렇죠. 그러면서 뭔가를 항상 정의감이 좋죠. 이런 사람들. 정의감도 좋고 그래서 이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바로 수월과 이승만 대통령의 이 묘월의 차이 이런 계절을 잘 먼저 이 계절만이라도 머릿속에서 내가 막 개념을 잘 잡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이 계절을 중심으로 모든 글자들은 쓰임이 되기도 하고 필요 없는 글자가 있어서 방해도 하고 또 임금한테 반항하는 어떤 글자들도 있고 이런 작용이 일어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어쨌거나 중요한 거는 이 사주 팔자는요 바로 이런 별들의 운동 우주의 에너지가 여기 함축되어 있는 겁니다. 함축이 되어 있고 또 부호화되어 있고 기호화되어 있고 바로 그것을 바로 우리가 좀 지혜롭고 현명하고 이런 현인들 성인까지는 못 가니까요. 이 지혜롭고 현명한 현인들은 공부를 해서 한번 밝혀봐라. 알아낼 수 있으면 알아내라. 그 바로 옛날 성인들이 바로 이렇게 8자로 부호화시켜 버렸습니다. 그러면 우리들 인간들의 역할은 뭐냐면 이런 글자 하나하나의 쓰임을 연구를 잘해서 바로 이 사주를 통달해서 남의 뭐랄까요 사주를 좀 통달하게 해서 자신의 운명을 좀 개척을 하고 그리고 자신의 단점을 또 보완을 하고 또 스스로를 반성을 하고 그래서 바로 인격 수양을 해야 됩니다. 이 사주를 공부하는 목적은 돈을 벌기 위함이 아닙니다. 네, 절대 아니죠. 바로 자기 자신의 수양이라는 것이 빠지면 안 됩니다. 바로 수기죠, 수기. 자신의 몸을 닦는 것. 바로 거기에 귀결점이 모아져야 사주를 공부하는 그 가치가 있는 겁니다. 자, 어쨌거나 이제 이번에 제가 이제 4강 사주란 무엇인가
대해서 조금 짧은 시간, 20분을 이제 기점으로 했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한번 강의를 짜봤는데요. 자, 이제 그 다음부터는 5강부터는 청간 중에서 바로 이제 목이란 무엇인가, 이제 간목과 을목론이죠. 그 강의를 한번 이어서 또 하겠습니다. 또 하다가 제가 이제 또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기초 부분은 다시 또 타이틀을 만들어서 이렇게 여러분과 함께 수강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4강은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